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물과 여객의 회복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입니다. 오히려 유중에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류 ODM 하는 OEM, ODM 하는 업체들은 저는 꾸준히 장기 투자 좀 해볼 만하다. 뭔가 뉴스 나오면 막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종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IT랑 그다음에 시크릿컬이.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지금 백신 전국이 이제 좀 백신의 어떤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소비주, 뭐 네. 그 가운데서도 여행, 관광객들이 이제 뭐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네네. 되니까 이쪽 부분도 좀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소비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미국은 백신 보급이 이만큼 돼 있다면 한국은 백신 보급이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이 코로나로 가장 실적이 안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개선이 안 된 애들이 내년에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좋은 회사들이 보통 여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지금보다는 그래도 백신 보급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 소비는 눌려있던 소비들은 당연히 다시 또 리오프닝 저희가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일자로 이제 뉴욕시가 리오프닝 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도 뭐 이미 정상적인 생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이제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업종들이 명확한 게 여행, 면세, 그 다음에 항공입니다. 이 세 개를 좀 잘 면세, 항공, 여행. 네. 그 여행 근데 또 일각에서 보면은 여행이나 항공주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또. 네네. 근데 더 오를 룸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던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네, 실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개 업종이 면세점은 약간 국내 면세가 좀 돌면서 실적이 조금 개선됐는데 여행하고 항공은 솔직히 PER에 이제 어떻게 PER을 줄 수가 없는 실적이에요. 네. 분기 실적 보시면 다 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좋아지나요? 안 좋아집니다. 주가만 기대감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애들은 꾸준하게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의류 업종들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오를 때 세게 오를 수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드렸던 요 세 개 업종 면세, 여행, 항공 특히 여행하고 항공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사셔야 됩니다. 지금 좀 올라 있거든요. 올라 있는데 올라 있다가 다시 빠지겠죠. 예,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빠지면 다시 오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궤적은 내년도에 실적이 어느 순간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연말까지는 지금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름부터 이제 가을 뭐 겨울을 거치면서 주가는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빠져 있을 때 사고 조금 오르면 어차피 단기에 실적이 안 나올 거니까 또 차익 실현하시고 이런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장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박스권 약간 상단 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는지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런 쪽에 내수, 소비주, 여행주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지금 단계가 아닌 좀 빠졌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이제 타이밍이 맞는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스케줄 말씀드렸는데 21일 날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논의되는 게 쿼드라고 이제 미국과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위협정 같은 거를 네. 맺은 게 있습니다. 이제 쿼드 플러스는 한국이 포함된 뭐 베트남하고 한 3개국이 포함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같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좀 안 좋냐면 LCC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 항공주 중에서는 LCC가 좀 안 좋죠. 왜냐하면 LCC의 황금 노선이 중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 일본이 동남아시아보다 티켓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논의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21일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의 기회가 지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지나고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게 그렇게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한국 여행 안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다시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까지는 좀 관망세로 좀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이런 포인트 때문에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 그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여행주, 그러니까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상황이 어렵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유상증자 건이 확 튀어나오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 자금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돌리는 지경이거든요. LCC 들. 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항공주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에도 또 영어가 들어가서 제가 사실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FSC랑 LCC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FSC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고 여기에는 여객과 화물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LCC는 물론 화물이 조금 실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여객 위주의 비행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리 노선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럼 지금 뭐가 좋냐? 여객과 이제 화물 중에 화물이 좋습니다. 화물이 작년 대비해서 100% 성장했어요. 그럼 화물에서는 1등이 누구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그래서 대한항공이 혼자 오른 거예요. 오늘은 좀 덜 빠졌죠. 이슈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물과 여객의 회복이 됐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에 3.3조 또 유증을 했어요. 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샀는데 뭐 그거를 뭐 인수 자금이지만 그래도 운영 자금이 없으면 그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증자를 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항공이 리스크가 가장 적고 최근에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진에어, 제주항공, 그다음에 TA항공 이렇게 돼 있는데 TA항공이 좀 유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저희가 캐시플로우가 지금 없어요.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적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캐시가 버는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비행기를 저희가 보면은 리스를 하던 비행기를 이제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띄우면 손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면 이제 그러면서 계속 유증을 하는데 그 유증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증에서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 보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여행객이 늘어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본 잠식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롱으로 들고 가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증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싸게 사는 전략이 저희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네.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공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닥에서부터 꽤 올라왔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오르지 않았나요? 했지만 연초로 보시면은 오르기 시작한 게 사실 4월부터입니다. 네. 결국에는 시크리컬들 위주로 이제 쭉 3월까지 올랐다가 지금 3월에 시크리컬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더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 쉬는 타이밍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네. 실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게 빨리. 다 빨갑니다. 예상 실적도 뭐 아예 추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진에어 같은 경우 컨센서스가 아예 없죠. 예. 뭐 보면은 적자의 폭이 엄청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북밸류라고 하죠. 자본 총계가 깨질 정도의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본 잠시.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냐? 작년부터 이미 많이 구조조정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무급 휴직으로 지금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박스권 상단입니다. 보시면 박스권이 좀 올라갔죠.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때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준 거죠. 예, 오늘 뭐 쿼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빠졌다가 아마 요 박스 선에서 뚫고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작 랠리는 이제 실적이 나오기 직전 분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을 해서 실적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일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행주도 사실은 저도 여행주를 그렇게 자주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실적을 내면서 지금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북이 안 깨지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하는 상황에서 이제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실적 개선과 멀티플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고점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좀 필요할 때이고, 네.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 박스권 하단에서 네. 매수 전략. 네. 하여튼 보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그 전반적인 큰 소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해외를 보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네. 네, 보겠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볼게요. 해외 의류업체가 주가가 작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러네요. 네. 나이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되게 친숙한 브랜드들이죠. 나이키, 아베크롬비, 아메리칸 이글, 타겟 이런 것들을 보면 내수 회복도 좋아지면서 저희가 컨택츠대 뭐대 하면서 아마 제가 볼 때 요쯤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잊어버렸죠. 아, 이거 뭐 차익 실현하고 많이 먹었다 작년에. 뭐 이제 섬유 의복 뭐 이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가 이제 저희가 의류 OEM이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업체들이 다 자기가 공장을 만들어서 하지 않고 제조 공장을 이렇게 좀 분산을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이제 제가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이미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둘 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해외 의류업체들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에 보시면 저희도 보면 최근에만 이렇게 오른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도 차익 실현 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세실업, 영업무역 둘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단기에 반영이 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개 업체 모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이키나 뭐 이런 업체들한테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하는. 그럼 전방 업체가 좋으니까 당연히 이 업체들은 실적이 1분기 대비 2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 회사들은 뭐 방호복이나 이런 걸 하면서 작년에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좀 주가가 잠깐 올랐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전방업체의 오더는 2분기 때도 3분기 때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세실업과 영업무역 중에 그 멀티플은 영업무역이 좀 싸고 원래 한세실업이 대장이긴 한데 전방업체가 조금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베크롬비, 나이키 이런 데는 한세실업에 좀 포커스가 돼 있고요. 약간 반영돼 있고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파타고니아 뭐 이런 쪽에 오더가 좀 잘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개 업체를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웃도어나 이런 쪽에 지금 오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선호 종목으로 봤을 때는 멀티플이 계속 낮고 한세실업보다 좀 이쪽에 익스포저가 큰 영업무역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자회사 뭐 스캇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와서 1분기 때 엄청난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실적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아직도 이게 글로벌로 봤을 때 제가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마칼롯이나 에클락 같은 대만 업체들도 오늘 대만 증시가 딱 올랐는데 이 두 개 업체가 굉장히 세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류 ODM 하는 OEM 하는 업체들은 저는 꾸준히 장기 투자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대로 글로벌 그 의류 업체들의 네, 네. 어떤 그 주가 상승률 그리고 실적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지금 얘기하시는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도 전방 사업이 잘 되니까 네, 따라갈 네. 수밖에 없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나이키나 뭐 이런 업체들처럼 해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한국에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요. 한국이 워낙 또 이런 OEM, ODM 쪽을 잘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업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 주에 주가 흐름, 그렇다고 지금 바로 사시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항상 매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때 낮은 가격에 사야 좋은 주식이 되는 거죠. 네, 소비재는 쌀 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멘텀을 한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뭔가 뉴스 나오면 막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종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T랑요. IT랑 그다음에 시크릿컬입니다. 이 두 개는 모멘텀 주식처럼 빨리 사셔야 되거든요. 누구보다 빨리 가격 지표보고 빨리 시크릿컬을 사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비재는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네. 트렌드가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싸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철강 가격 이런 것들이 조금 열연 가격은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좀 보다가 나왔거든요. 아, 철강 가격 네, 한번 철강에 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 번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커머디티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못 늘어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지금 가격 데이터가 철강이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컬러 강판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도 뭐 예전처럼 쭉 이렇게 뽑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 시크릿컬을 내가 못 샀는데 베팅을 못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 본격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말 상품 가격까지도 네. 시세를 관심에 가져야 될 정도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범위,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이 늘어나네요. 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